대대장실에 정적이 흘렀고 백종만 대대장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지금은 병사가 아니라 한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게 먼저다. 장성훈 중대장은 놀란 눈빛으로 대대장을 바라봤습니다. 장중대장, 이도현 일병 직접 데리고 병원으로 가라. 늦지 않게 도착하게 하고 모든 건 내가 책임진다. 도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뛰어나가며 외쳤어요. 대대장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찐사연 드라마 대대장의 결단이 시작됩니다.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늘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무료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장터에는 벌써 분주한 발걸음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순애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작은 식당 앞에서 국자를 들고 계셨죠. 78배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하고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사장이 인사를 건네자 순애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손님들이 따뜻한 국물 드시고 하루를 시작하시죠.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아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1살 도연이와 15살 선이. 부모를 일찍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남매였죠. 도연이는 지금 군복무 중이고 선이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도연이는 언제 휴가 나와요? 단골 손님이 물어보자 할머니는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어요. 선이 혼자 두고 온 게 마음에 걸리는데 애가 의젓해서 다행입니다. 사실 할머니는 요즘 자주 어지럽고 머리가 아팠지만 선이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어린 손녀가 걱정할까 봐서였죠. 그저 두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는 것이 할머니의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점심 준비로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큰 솥에 국을 끓이고 계셨는데 갑자기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 가게 사장이 달려왔지만 할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였습니다.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누군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빨리.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올렸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실려가는 할머니를 보며 장터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켜봤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뇌출혈로 보이는데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박진수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했지만 가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선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선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수술 동의는 성인 보호자만 가능합니다. 혹시 다른 가족분은 안 계세요? 오빠가 있는데 군대에 있어요. 선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연락해서 오시도록 해야겠네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박진수 간호사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위급한데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인 선이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제발 할머니를 살려주세요. 선이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의료진도 규정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고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위험해져 갔습니다. 병원 로비에 울려 퍼지는 선이의 흐느낌 소리. 그 소리는 마치 세상 모든 절망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5살 소녀에게는 너무도 무거운 짐이었죠. 병원 로비는 선이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15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현실이었죠. 선희는 병원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빠, 오빠. 선희는 도연이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군부대에 있는 오빠에게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었죠. 군대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선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간호사가 선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의료진으로서는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어린 소녀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웠죠. 선희야, 오빠가 어느 부대에 있는지 아니? 네. 육군 제7보병사단이요. 정확한 부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박진수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부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죠. 걱정하지 마. 우리가 부대에 연락해 볼게. 할머니 상태가 위급하다고 전달하면 연락이 될 거야. 간호사는 즉시 병원 행정실에 연락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군부대 연락 절차를 잘 알고 있었죠. 제7보병사단 당직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연락드렸는데요. 병원 직원이 상황을 설명하자 부대 당직 간부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도현이라는 병사를 찾아 상황을 전달하겠다고 했죠. 한편 부대에서는 오후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도현은 동료들과 함께 전술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령이 뛰어왔습니다. 이도현, 중대장님이 급히 부르십니다. 도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출은 보통 좋지 않은 소식일 때가 많았죠. 도현은 서둘러 장비를 정리하고 중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중대 사무실에는 장성훈 중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메모지가 놓여 있었고 전화기 옆에는 병원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도연아, 앉아. 장성훈 중대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할 때 보이는 배려였죠. 중대장님, 무슨 일인가요? 도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예감이 들었죠. 도연아, 할머니께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신다. 순간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할머니? 그 건강하시던 할머니가? 할머니께서 어떻게 되신 건가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수술이 필요한 상태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장성훈 중대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런 상황을 병사에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선희가 미성년자라서 수술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해. 성인 보호자가 필요한데. 그럼 제가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족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죠. 장성훈 중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지만 군대에는 규정이 있었죠. 도연아, 마음은 이해하지만 긴급 외박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중대장님, 제발이요. 할머니가 위험하시다고 하잖습니까?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 대신 자신과 선희를 키워주신 할머니였죠. 그 할머니가 위험한 상황인데 자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답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합니다. 선희 혼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도연의 절규 같은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장성훈 중대장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죠. 도연아, 일단 진정해. 내가 상부에 보고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 보겠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시간이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할머니의 생명이 위험하다는데 보고하고 검토하는 시간조차 아까웠죠. 도연은 중대장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간절했던 적이 없었죠. 할머니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대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가 지금 수술실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장성훈 중대장은 책상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군생활 18년, 이런 딜레마는 처음이었죠. 한 명의 인간으로서는 도연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지만 중대장이라는 직책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랐습니다. 도연아, 나도 너의 마음을 이해해. 하지만 긴급 외박 승인은 내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야. 그럼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규정상 긴급 외박 승인 권한은 상급부대에 있어. 대대장님께 보고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위로 올라가야 할 수도 있어. 장성훈 중대장이 설명하자 도연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보고하고 검토하고 승인받는 동안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중대장님, 그 시간이면 할머니가. 알고 있어. 나도 답답해. 장성훈 중대장은 군인이 되기 전에도 아버지였고 아들이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군대는 개인의 감정보다는 조직의 규율이 우선시되는 곳이었습니다. 중대장님도 가족이 계시잖아요. 만약 중대장님 어머님이 위험하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연의 질문에 장성훈 중대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상황이라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죠. 도연아, 중대장님 제발이요. 저는 할머니밖에 없어요. 부모님도 없고 선희는 아직 어리고.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없었죠. 장성훈 중대장은 책상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원에 직접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입니까? 응급실로 연결해 주세요. 잠시 후 박진수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수술 대기 중인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한 상태라서. 전화를 끄는 장성훈 중대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의료진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는 상황이었죠. 중대장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연이 다시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도연아, 일어나. 이렇게 무릎 꿇는다고 해서 규정이 바뀌는 건 아니야. 하지만 도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었죠. 중대장님, 저는 정말 절박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장성훈 중대장은 책상을 천천히 돌아 도연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도연아, 나도 최선을 다해보겠어. 하지만 약속할 수는 없어. 규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중대장님, 대대장님께 직접 보고 드릴게. 상황이 특수하니까 빠른 결정을 내려주시길 요청해 보겠어. 장성훈 중대장의 말에 도연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대대장이 승인해 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아직 고마워할 일은 아니야. 결과를 봐야지. 장성훈 중대장은 대대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참모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죠. 대대장님께서 지금 회의 중이신데 긴급 상황이라고 전달드릴까요? 그래, 정말 긴급한 일이야. 전화를 끄는 장성훈 중대장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병사의 절박한 눈빛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이 보였죠. 도연아, 대대장님께서 만나주신다면 너도 함께 가야 해. 직접 사정해야 할 거야. 네, 중대장님.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도연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죠.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진 지 5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수술은 시작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대 본부 건물은 평상시보다 더 엄숙해 보였습니다. 장성훈 중대장과 도연은 나란히 걸으며 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도연의 군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할머니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죠. 긴장하지 마. 대대장님은 엄격하지만 공정한 분이야. 장성훈 중대장이 조용히 말했지만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공정하다는 것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뜻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대대장실 앞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안에서는 백종만 대대장의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았죠. 들어오시죠. 문이 열리자 백종만 대대장이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군복을 입어온 베테랑 지휘관의 위엄이 느껴졌죠. 장 중대장, 상황 보고 받았어요. 심각한 문제네요. 예, 대대장님. 병사 가족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장성훈 중대장이 경례를 마치고 보고했습니다. 백종만 대대장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도연 일병이군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도연이 의자에 앉자 백종만 대대장은 책상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할머니께서 뇌출혈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고 미성년자인 여동생은 법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한마디 대답에 할머니의 생명이 달려 있을 수도 있었죠. 백종만 대대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고 부대 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상황과 묘하게 겹쳐 보였죠. 도연아, 가족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해보세요.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께서 저와 동생을 키워주셨어요. 도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저희에게 전부입니다. 장터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며 저희 학비며 생활비를 모두 벌어주셨어요. 백종만 대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시골에서 자라 부모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동생은 몇 살이라고 했죠? 15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럼 지금 병원에 혼자 있겠네요. 예. 선이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직 너무 어린데.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떨고 있을 동생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백종만 대대장은 참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 외박 관련 규정 자료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유사한 선례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고요. 전화를 끊은 후 백종만 대대장은 도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규정대로라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규정이 우선이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백종만 대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규정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거죠. 지금 이 순간 규정을 지키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장성훈 중대장도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대대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려웠죠. 백종만 대대장은 책상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부대 안 장병들이 저녁 점호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장병들도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이고 동생이죠.
만약 저 중 누군가가 도연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대대장실에는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고 있었죠. 백종만 대대장이 돌아서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은 병사가 아니라 한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순간입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규정은 없어요. 대대장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장 중대장, 도연을 지금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세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집니다. 장성훈 중대장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는 대대장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죠. 대대장님, 하지만 상부의 보고는 나중에 처리하겠어요. 지금은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백종만 대대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규정보다 생명을, 원칙보다 인간을 선택한 순간이었죠. 백종만 대대장의 결단이 내려진 순간 대대장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규정을 따지는 회의실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작전 상황실이 된 것 같았죠. 장 중대장, 지금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정확히 실행하세요. 백종만 대대장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일단 결정을 내린 이상 최선의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죠. 예, 대대장님. 장성훈 중대장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도연을 직접 병원에 데려가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직접 데리고 가서 조치를 해주고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상황을 정리하고 즉시 나에게 보고하세요. 백종만 대대장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베테랑 지휘관답게 차근차근 처리 방안을 제시했죠. 서류라고 하시면 수술 동의서, 의료진과의 면담 내용, 환자 상태에 대한 의료진 소견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백종만 대대장은 이미 이후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규정을 어긴 조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부에 보고해야 하고 그때 필요한 모든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했죠. 알겠습니다, 대대장님. 장성훈 중대장이 답하자 백종만 대대장은 참모를 불렀습니다. 김참모. 예, 대대장님. 긴급 외박 관련 법규와 선례 자료를 모으세요. 특히 가족 응급 상황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찾아서 정리해주고요. 김참모가 경례를 하고 나가자 백종만 대대장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병원에 가서 할머니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그리고 동생을 잘 돌봐주고요.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함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죠. 고마워할 일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백종만 대대장이 말했지만 도연에게는 생명과 같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도연아,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번 일이 끝나면 더 좋은 군인이 되어서 복무해 주세요. 할머니께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군인 말이에요. 도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대장님. 백종만 대대장은 장성훈 중대장에게 차량 키를 건네주었습니다. 내 차를 사용하세요.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예요. 대대장님, 차를 빌려도 될까요? 지금은 비상 상황이에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백종만 대대장의 배려에 장성훈 중대장도 감동했습니다. 이런 지휘관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죠. 도연아, 준비는 됐나요? 장성훈 중대장이 물어보자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언제든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려는 순간 백종만 대대장이 다시 불렀습니다.
장 중대장 현장에서 사진도 찍어두세요. 나중에 보고서 작성할 때 필요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진과 대화할 때도 가능하면 녹음해 두고요.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백종만 대대장은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해 나중에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죠. 한편 김참모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대장님, 관련 자료 준비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나는 상부 보고를 준비해야겠네요. 백종만 대대장은 이미 사단 본부에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전에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죠. 장 중대장, 병원 도착하면 즉시 연락 주세요. 네, 대대장님. 장성훈 중대장과 도연이 대대장실을 나서려는 순간 백종만 대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할머니께서 무사히 회복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두 사람이 나간 후 백종만 대대장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부대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규정은 없어. 백종만 대대장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사단 본부에 보낼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죠. 이번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말입니다. 대대장의 승용차가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장성훈 중대장과 도연은 서둘러 차에서 내려 응급실로 향했죠. 군복을 입은 두 사람의 모습에 병원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이야. 도연이 응급실 대기실에서 웅크리고 있는 동생을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선이는 오빠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죠. 오빠. 괜찮아. 이제 왔어.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 선이가 오빠 품에 안기며 흐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견뎌온 두려움과 걱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아직 수술 못하고 계세요. 오빠가 와야 한다고. 박진수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중대장을 보며 조금 놀란 표정이었죠.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네, 저는 이도연입니다. 김순애 할머니 손자고요. 도연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이분은 제 중대장님이십니다. 급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장성훈 중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진수 간호사가 의료 차트를 펼쳤습니다. 환자분은 뇌출혈로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아직 시간은 있지만 더 이상 늦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 수 있습니다. 도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네, 준비해 드릴게요. 박진수 간호사가 서류를 가져왔고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선이가 오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수술 시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장성훈 중대장이 물어봤습니다. 최소 4-5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상태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할머니를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도연과 선이는 수술실 문 앞에서 할머니를 바라봤죠.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도 작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꼭 깨어나세요. 선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이 시작되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도연아, 일단 진정하고 앉아라. 장성훈 중대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다른 환자 가족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중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아니었으면 고마워할 일 아니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지. 장성훈 중대장은 휴대폰을 꺼내 대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대대장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지금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고했어요. 현장 상황은 어때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환자 상태도 생각보다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장성훈 중대장은 대대장의 지시대로 휴대폰으로 현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술 동의서, 의료진과의 면담 장면, 병원 환경 등을 기록으로 남겼죠. 밤이 깊어갈수록 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응급실의 바쁜 분위기와 달리 수술 대기 공간은 정적이 흘렀죠. 선희는 오빠 어깨에 기대어 잠깐씩 졸았고 도연은 수술실 불빛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오빠, 할머니 괜찮을까요? 선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할머니는 강한 분이셔. 도연이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오셨는데 이것도 이겨내실 거야. 장성훈 중대장은 병원 직원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군복을 입고 밤늦게 병원에 있는 것이 신기한 모양이었죠. 저기 군인분이신가요? 간호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시죠? 저 병사의 중대장입니다. 급한 상황이라서 함께 왔어요. 간호사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이런 지휘관 보기 힘든데 부하를 정말 잘 챙기시는군요. 장성훈 중대장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자신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도연과 선희가 벌떡 일어났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주치의의 말에 선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도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성훈 중대장은 즉시 대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대대장님,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환자는 안전합니다. 다행이네요. 수고 많았어요. 병원에서의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도연과 선희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었죠. 백종만 대대장은 그날 밤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성훈 중대장으로부터 수술 성공 소식을 들은 후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죠. 상급 부대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종만 대대장은 신중하게 문장 하나하나를 써내려갔죠. 긴급 상황 보고서라는 제목 아래 오늘 있었던 모든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할머니의 뇌출혈, 미성년자인 동생의 동해 불가 상황,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까지 말이죠. 규정에 어긋난 긴급 조치였지만 병사의 가족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백종만 대대장은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한 핵심 논리였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가 충분히 정당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장성훈 중대장이 보내온 현장 사진들도 첨부했습니다. 수술 동의서, 의료진과의 면담 장면, 병원에서의 상황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백종만 대대장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한 후 사단 본부로 전송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되찾았고 도연은
병원과 부대를 오가며 가족을 돌봤죠. 그런데 사단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대대장 감사반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김참모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감사반이라는 말에 부대 전체가 긴장했죠. 언제 오신다고 하나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백종만 대대장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니까 조사를 받는 것도 당연했죠. 다음 날 오전 사단 감사반이 대대에 도착했습니다. 최기영 사단장의 지시로 파견된 감사팀이었죠. 감사관들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당사자들을 면담했습니다. 백 대대장, 이번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의 질문에 백종만 대대장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인도 사람입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규정만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들은 장성훈 중대장과 도연도 면담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의 증언도 수집했죠. 박진수 간호사는 군인들의 신속한 대응이 아니었다면 환자가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감사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나자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기영 사단장이 직접 대대를 방문한다는 것이었죠. 사단장님께서 직접 오신다고요? 김참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보통 사단장이 대대까지 직접 내려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죠. 최기영 사단장이 도착했을 때 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혹시 백종만 대대장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최기영 사단장의 첫마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백 대대장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칭찬하러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 결과를 검토해 봤는데 규정 위반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기영 사단장은 백종만 대대장 앞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부하 장병의 가족을 위해 책임을 지는 지휘관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군에서도 가족 응급 상황에 대한 지침을 새롭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최기영 사단장의 말에 모든 장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 대대장이 보여준 리더십이야말로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입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판단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단장의 공개적인 칭찬에 대대 전체가 감동했습니다.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오히려 모범 사례가 된 것이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백 대대장의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 사단장은 도연도 불러 격려했습니다. 이도연 일병, 할머니 상태는 어떻습니까?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좋은 지휘관들을 만나서 운이 좋았어요. 도연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규정을 어긴 지휘관들이 처벌받지 않아서 안도했죠. 그날 저녁 백종만 대대장은 사무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상급부대에서 인정해 준 것이 기뻤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달 후 김순의 할머니는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의료진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죠.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 앉아 도연과 선희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도연이 때문에 할머니가 살았구나.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께서 워낙 건강하셔서 그런 거예요. 도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짧은 외박을 반복하며 할머니를 돌봤던 시간들이 떠올랐죠. 도연아, 이제 부대로 돌아가야지.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정말 괜찮으세요?
선이 혼자서 할머니를 돌볼 수 있을까요? 걱정 마. 이제 많이 나아졌어. 선이도 한 달 사이에 많이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간병을 도우며 의젓해졌죠. 오빠, 이제 마음 놓고 군 생활하세요. 제가 할머니 잘 돌볼게요. 도연은 동생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죠. 부대로 돌아간 도연을 맞이한 것은 따뜻한 관심이었습니다. 동기들과 선후배들이 할머니 안부를 물어봤고 도연의 이야기는 부대 전체에 감동을 주었죠. 도연아, 할머니께서 완전히 회복되신 것 같아서 다행이야. 장성훈 중대장이 도연을 불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네, 중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대장님 아니었으면. 그런 말하지 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날 오후 백종만 대대장이 전체 장병들을 모았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는 소식이었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고 모였습니다. 백종만 대대장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달 이도현 일병의 가족 응급 상황을 계기로 우리 군에서 새로운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장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바로 가족 긴급 지원 지침입니다. 박수 소리가 연병장에 퍼졌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기뻐했죠. 앞으로는 가족의 생명이 위험한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더 이상 규정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장병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죠. 규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규정이 사람을 속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백종만 대대장의 말에 모든 장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 모두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때로는 규정보다 인간적인 판단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며칠 후 사단본부에서 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기영 사단장이 주재하는 지휘관 회의였죠. 백종만 대대장도 참석했습니다. 백 대대장의 용기 있는 조치가 모범입니다. 최기영 사단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는 규정과 인간적 판단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회의실에 참석한 모든 지휘관들이 백종만 대대장을 바라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가족 긴급 지원 지침을 정군에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백 대대장의 사례가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백종만 대대장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죠. 한편 도연은 부대에서 모범적인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와 동생을 위해 더욱 책임감 있는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죠. 도연아, 요즘 정말 달라진 것 같아. 동기가 말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데? 더 성숙해진 것 같고 책임감도 강해진 것 같아.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정말로 많이 성장한 것 같았죠. 주말 외박을 나온 도연은 할머니와 선희와 함께 장터에 있는 작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국자를 들고 계셨죠. 할머니,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 마라, 도연아. 할머니는 아직 팔팔해. 선희도 할머니를 도우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오빠, 우리 지휘관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해드려요. 그럼 다음에 할머니랑 같이 부대에 놀러 오세요. 가족이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던 도연이었습니다. 생명의 위기 앞에서 보여준 지휘관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이 소중한 시간들을 다시 가질 수 있었죠. 부대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규정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장병들은 지휘관의 진짜 리더십을 가슴에 새겼고 이 이야기는 부대를 넘어 정군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찐사연 드라마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하루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